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조합이 좀 아쉬웠는데 주력도 이제 페노르트 프렌 때문에 이제 부러지고 부주력도 어디였더라? 오히려 아스널이랑 이제 에스턴 쪽을 변수를 노려봤는데 바르샤랑 그리고 AC 밀란 그리고 또 어디였더라? 라이프치히도 무승부까지 봤는데 져버렸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는데 오늘은 일단 분석은 다 끝냈습니다. 분석은 다 끝냈고 일정이 있어서 조금 빨리 왔는데 아마 방송 끝나고 조합만 마무리해서 구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18경기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마하고 이제 프랑크인데 예, 사실 그 프랑크가 이제 마르무시가 이적을 했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프랑크의 승을 보기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프랑크가 지금 5승 1무일패로 순위도 워낙 좋고 로마 입장에서는 24위 안에 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겨도 8위까지 하긴 힘듭니다. 승점이. 그래서 프랑크가 이제 다음 리그 경기 볼포스하고의 그 비중을 좀 더 많이 생각할지 그게 살짝 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론은 뭐냐면 일단 로마 승을 가고 싶긴 한데 배당 대비 너무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로마는 승을 보긴 하지만 고배당으로 갈 거면 핸디문 노려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버를 좀 보는 게 어떨까. 프랑크가 마르무시가 빠진 상황에서도 뭐 도르트문트, 최근에 페른치 바로시 그리고 호펜하임전까지 계속 꾸준하게 득점을 해서 뭐 로마도 최근 홈에서 6연승이고 감독 바뀐 이후에 성적도 좋고 하지만 결국엔 지난번 유로파 원정에서 졌거든요. 그래서 뭐 로마도 만약에 못 이긴다면은 24위 안에 못 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팀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프랑크는 지더라도 크게만 안 지면은 뭐 8위 안에 들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리그에서 순위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서 로마 승 보고 핸디무 보지만 가장 좋은 건 오버긴 합니다. 오버. 프랑크가 꾸준한 이제 득점력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유로파에서 성적이 좋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약스 대 갈라타. 이 경기도 사실 아약스 지금 보면은 순위가 이긴다고 해서 8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갈라타는 8위 안에 들 수 있는 상황이고 무패입니다. 다만 뭐 아약스가 지난번 유로파 원정에 그 진 이후에 지금 4연패거든요. 유로파만. 그래서 유로파 생각하면 좀 빡세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약스가 뭐 리그에서 지금 순위를 봤을 때 잠시만요. 그 이겼을 때는 또 PSV랑 한 점 차까지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 이 다음 페노르트 경기를 더 신경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약스가 홈이긴 하더라도 어차피 이겨도 파리 못할 거 그냥 비기면서 큰 점수 차로만 이제 뭐 지거나 아니면 뭐 비기면 포르투가 이기더라도 뭐 득실에서는 밀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아약스가 홈인데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경기는 그렇다고 갈라타를 믿기에는 아시겠지만 갈라타 지난번에도 3대3으로 비겼고 오버 봅니다. 오버. 그래도 승무로 본다면은 갈라타가 좀 더 이길 확률이 높은데 무승부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득점 무승부도 생각했을 때는 오버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레인저스하고 위니용 요것도 홈인 레인저스가 좀 더 좋다 봐요. 둘 다 승점이 11점이라서 뭐 이긴다고 해서 8위를 하기에는 좀 버거울 수 있는데 그나마 위니용보다 레인저스가 득실이 좋으니까. 그리고 위니용의 이제 뭐 명단 제외라든가 퇴장이 경고 누적인가 모르겠지만 퇴장 한 명이랑 아무튼 수비 쪽에 지금 두 명이나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뭐 레인저스도 공격에 이제 명단 제외가 있긴 한데 그래도 레인저스가 홈인 걸 감안하면은 위니용이 잘하긴 해요. 유로파에서 최근 성적 보면 뭐 브라가전도 역전을 했고 뭐 니스, 트벤테, 로마까지 4경기 연속 무패 중이긴 하지만 레인저스는 리그에서도 성적 좋고 최근에 맨유한테 진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레인저스 쪽 봐야 되지 않을까. 레인저스 승부 봅니다.
토트넘 엘프스보리는 언더 봅니다. 언더. 이 이유는 일반승은 메리트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행 가기에는 이 엘프스보리가 지금 리그가 아직 그 뭐지? 그 유로파 끝나고 이제 그 이후에도 한 보름 있다가 열리기 때문에 그 컵 대회가 리그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그래서 이 일정 부분이 토트넘보다는 좋고, 그리고 토트넘이 결장이 좀 많습니다. 뭐 메디슨도 포함이 되어 있고, 히살리숑은 그나마 부상 표시가 안 되어 있긴 한데, 뭐 존슨이랑 뭐 솔랑케, 그리고 여전히 이제 수비 쪽에도 부상이 많고 키퍼까지. 그래서 남은 자원으로 볼 때 물론 엘프스보리 생각하면은 홈에서 이겨줘야긴 하는데 배당 대비 메리트 없고, 엘프스보리가 홈에서는 니스, 카라바흐, 뭐 로마도 잡았지만 원정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뭐 토트넘이 전력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은 득점을 못할 것 같다 해서 언더 봅니다. 언더. 토트넘은 그냥 언더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슬라비아 프라하고 말메, 이 경기도 뭐 둘 다 뭐 큰 동기부여가 없죠. 뭐 이겨도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뭐 퇴장이랑 뭐 부상 이런 거 봤을 땐 말메 아까 그 스웨덴이기 때문에 아직 리그는 시작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뭐 트벤테전 2골 넣고, 그래도 지더라도 갈라타나 뭐 베식타스, 페렌츠바로시 꾸준하게 골을 넣고 있어서 슬라비아 프라 홈이긴 하지만 슬라비아 프라도 많은 골을 못 넣어서 이게 오버 가기가 좀 빡셌거든요. 근데도 승보다는 오버가 좋아 보입니다. 오버 보고 오히려 이런 경기들이 뭐 무가 뜰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시하고 PAOK는 소시 승 봐요. 왜냐면 PAOK도 최근에 잘하긴 합니다. 근데 소시가 이제 실점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홈인점, 물론 이제 리그 생각을 하면은 뭐 소시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제 비중을 높일지는 모르겠는데 둘 다 승점 10점이고 뭐 깔끔하게 비기면서 이제 24위 안에 드는 그림이 가장 좋긴 하거든요. 소시는 또 하필 지난번 라치오전 퇴장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3연패입니다. 근데 유로파 홈에서는 디나모라든가 아약스 상대로도 이제 무실점으로 이겼기 때문에 뭐 PAOK가 아무리 최근에 3경기 무실점 중이라도 소시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소시 승을 보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무승부 걸리시는 분들은 언더 쪽 보면 될 것 같아요. 승이 배당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배당 대비 메리트 있는 걸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림피아래. 브라가하고 라치오 지금 배당이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저도 라치오 프렘 봅니다. 이거 라치오 지금 6승 1무고 브라가가 이기면 24위 안에 들 가능성을 그나마 좀 열어두긴 하는데 뭐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득실도 마이너스고, 그리고 퇴장 있고, 공격에도 퇴장, 수비 미드필더 카르발료 퇴장, 2명 퇴장에 뭐 이적 이슈도 있고, 라치오는 근데 자카니가 경고 누적에 미드필더 쪽이 경고 누적 뭐 부상이 좀 은근히 있거든요. 뭐 수비 쪽에도 부상이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확실히 이 브라가보다는 라치오가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브라가 입장에서는 뭐 의미가 없긴 해요. 뭐 이겨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사실 다른 팀의 경기 결과도 봐야 되고, 또 라치오 입장에서는 저도 이미 19점이기 때문에 8위 안에 드는 건 뭐 확정이라서.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건 그겁니다. 라치오의 지금 성적 4위거든요. 그리고 다음 경기가 칼리알리 원정이라 2월 4일 경기긴 하지만 최근에 피오렌티나전도 졌기 때문에 유로파에 얼마나, 물론 아약스 원정 3대1, 지난 소시 3대1 생각하면 프렘 봐야 되는 건 맞긴 한데 살짝 좀 이러다 근데 브라가가 이길 확률이 좀 적어 보이긴 해요. 그래도 라치오 쪽 봐야 되지 않을까. 라치오 프렌을 봅니다. 라치오 프렌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너무 라치오 프렌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사실 조금 고민됩니다. 원래 이거 라치오 프렌 가기 전에 오버를 가려 했거든요. 라치오 입장에서는 굳이 이 경기에 힘을 써야 되나 그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무패로 마무리하면 좋긴 하지만 지더라도 대량 실점만 안 하면 사실 득실도 그 프랑크하고 좀 차이가 나고 프랑크가 그렇다고 해서 대승을 거둘 것 같지도 않고 로마전에 이러면은 뭔가 라치오 프렌 좀 애매한데요. 너무 배당이 빠지니까 라치오는 프렌보다는 이게 고민되네. 원래 프렌 보면서 무가 가장 좋긴 하거든요. 생각을 바꾸면 좀 그러겠죠. 프렌 보고 라치오 승부보다는 무승부 쪽으로 갑시다. 무승부. 그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올림피아는 뭐 따로 언급은 안 할게요. 리옹도 승부입니다. 마헨까지 봐요. 마헨. 이건 뭐 부러져도 데려가야 된다 보는 입장입니다. 올림피아하고 그 리옹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카라바오는 이겨도 의미가 없습니다. 올림피아는 이기면 8일 노릴 수 있고, 그리고 리옹도 마찬가지. 루도고레츠도 3점이라서 이겨도 의미 없습니다. 리옹은 14점이라 좀 애매한 상황이라 최소 비기거나 이제 이겨야 되는데 홈인점을 감안하면은 둘 다 승 보면 될 것 같고. 자, 마카비 텔 아비브 포르투는 오버 봅니다. 오버. 오버를 보겠다. 왜냐면 이게 중립에서 열리는데 파르티잔이 아마 세르비아일 겁니다. 세르비아. 그리고 마카비 텔 아비브가 은근히 좀 득점을 그래도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버가 좀 많은 편이고, 포르투도 이게 뭔가 중립에서 열리는 경기고 최근에 성적이 막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홈 말고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오버 찍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렌츠바로시하고 알크마르. 요거도 사실 알크마르가 순위가 좀 더 높고 이 페렌츠바로시가 아마 무승부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승점도 이전밖에 차이가 안 나고 뭐 24위 안에 들려면은 뭐 알크마르가 확실히 유리하긴 합니다만은 이 페렌츠바로시 홈인점도 있고, 알크마르가 유로파 성적이 최근에 4경기 무패긴 한데 원정이 살짝 좀 불안하긴 해요. 그리고 무승부가 없다 보니까 그 전에 말메나 닐스 상대로 승리를 잡았기 때문에 원정 페렌츠바로시 생각하면 가면 안 되는데 홈이라 요거는 그래도 알크마르 쪽이 좀 우세하다 봅니다. 프렌 다음 일정이 있긴 하더라도 빌럼전이고 요거는 프렌 보고 요것도 무승부 유력하게 봐요. 페렌치가 무가 없지만 프렌과 무승부. 자, 디나모 키예프하고 RFS의 경기인데 사실 디나모 키예프는 너무 성적이 안 좋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승이 없어요. RFS도 이겨도 올라가진 못해요. 승점이 8점밖에 안 돼서 지금 베식타스가 9점이기 때문에 둘 다 의미가 없는데 둘 다 이제 뭐 부상으로 빠진 선수든가 경고 누적이 있기 때문에 또 디나모 키예프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지난번 갈라타전 3대3 비긴 것도 그렇고 득점 자체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유종의 미를 좀 거둬야 되지 않을까. 뭐 RFS 같은 경우는 아약스도 잡긴 했는데 이게 뭔가 RFS 쪽으로 배당이 빠지지만 디나모가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나모가 오버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RFS도 아예 득점이 없는 팀이 아니라서 이것도 오버 봅니다. 오버. 이게 좀 애매합니다. 뭔가 갈만한 경기는 아니라 봐요. 그냥 뭐 애매하면 뭐 오늘은 무 찍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미트일란 대 페네르바체. 이게 페네르바체가 원정이지만 그래도 해볼만 하다 보는 게 지금 순위를 보면은 승점 딱 1점 차이거든요. 미트윌란이 실점이 좀 적어요. 근데 페네르바체도 실점이 적고 공격진으로 보면 페네르바체가 더 좋긴 한데 최근에 리그에선 성적이 좋지만 뭐 유로파에서는 그닥 좋진 않죠. 2경기 득점 없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3.5를 졌기 때문에 미트윌란도 지난번 루도그레츠 승리라든가 그리고 3.5 기준 오버를 넘었던 적이
아마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엔. 그래서 3.5 기준 언더 봅니다. 요건. 요것도 비길 가능성 좀 있죠. 그리고 빌바오하고 풀젠. 빌바오도 원래 빌바오 승 쪽을 좀 봤었는데 빌바오 아시겠지만 순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보면은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5승 1무 1패. 웬만해서는 8위 안에 들 확률이 높죠. 근데 풀젠이 12점이라 일단 이기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재경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빌바오에 결장자가 크게 없고 뭐 풀젠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다만 이제 빌바오가 다음 일정이 베티스 원정입니다. 그리고 리그에서 순위도 4위로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이미 거의 뭐 웬만해서는 뭐 8위 안에 들 확률이 높아서 여기에 얼마나 비중을 높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레가네스전 비긴 것도 있고 다만 이제 베식타스 원정에서 1대4로 진 게 좀 타격이 있지 않나. 그전에는 실점도 잘 안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풀젠이 하필 또 안더레이트를 잡고 그 전에 경기들 보면 뭐 소시 아니면 맨유한테 질 때도 쉽게 안 졌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게 빌바오의 실점률을 생각해서 빌바오가 그때 슬라비아 프라하도 1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비길 가능성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언더 봅니다. 빌바오 승무 보대 언더. 무가 살짝 걸려요. 니스 보데글림. 보데글림 프레임 봅니다. 뭐 니스가 유종의미를 거두면서 1승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니스 아시겠지만 2무 5패입니다. 이겨도 뭐 이유가 없어요. 보데글림은 이기면은 8위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고 다만 이제 보데글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스웨덴도 그런데 노르웨이 쪽도 리그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정 부분도 니스보다는 좋을 거고 그리고 니스가 유로파에서 유독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유로파 기왕 이렇게 된 거 버리고 리그에서 4위라서 차라리 리그 경기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데글림 프렌. 근데 이제 니스 홈이기 때문에 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아마 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요것도 프렌과 무승부 유력하게 보고 그다음 안더레르트하고 호펜하임. 요거는 호펜하임과 순위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호펜하임이 최근에 그래도 조금 잘하긴 하거든요. 안더레르트가 14점으로 7인데 동률인 14점 뭐 바로 밑에 13, 12점이 있기 때문에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호펜하임도 이기면은 24위 안에 들 수 있지만 사실 득실이 마이너스라 현실적으로 좀 힘듭니다. 이미 9점인 팀들도 있고 그리고 안드레르트의 이제 제일 골이 많은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결장이긴 하지만 의외로 이제 유로파에선 골을 많이 넣진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호펜하임도 크라마니체랑 흘로제크가 아무래도 투탑이기 때문에 뭐 다른 뭐 기퍼도 부상이고 몇몇 부상이 있긴 하지만 뭐 호펜하임도 무시할 정도는 아니라 봅니다. 최근에 다득점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더레이트 홈이라는 점 그리고 이겼을 때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저기에 할 바에는 지금 리그가 다음 레버쿠젠 경기를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분데스에서 지금 하위권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하이덴하임하고 4점 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겨서 뭐 어차피 여기서 이겨도 사실 우승권은 아니라 보여져서 리그 강등 탈출에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안더레르트 승 봅니다. 승. 잘해야 무승부 정도. 호펜하임 몇 배까지는 안 보고. 그 다음 트벤테하고 베식타스. 이것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베식타스가 트벤테하고 비교했을 때 순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24위에 걸치려면은 뭐 베식타스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하죠. 9점. 딱 24위니까. 뭐 이기면 뭐 자력으로 그 남아 있을 수는 있는데 트벤테도 일단 이기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둘 다 득실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트벤테 이제 람머스가 부상에서 회복해서 나올지도 의문이고 베식타스는 우리가 아는 이제 라치오에 있던 임모빌레가 가 있죠. 그래서 베식타스가 지난번 빌바오 이긴 게 좀 크다 봅니다. 그거 만약에 졌으면 3연패고 이미 가망이 없다 보는데 그걸 이겼기 때문에 지금 실력 같은 희망이 있고 트벤테 입장에서는 또 말메 원정 이겼고 올림피아코스 원정 비기고 그리고 리그에서는 확실히 원정에서는 약한데 홈에서 꾸준히 이긴 거 보면 그래도 홈인 걸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순위 싸움을 하는 고어헤드의 다음 일정이 있거든요. 원정. 왜냐면 고어헤드가 한 경기 덜 치렀는데 3점 차이라서 아니구나.
경기 수는 똑같구나. 알크마르가 20경기고. 이러면은 트벤테 입장에서는 지금 뭐 PSV 아약스 제외하고 뭐 위트레이까지 제외한다 치면 페노르트, 트벤테, 알크마르, 고어헤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승점이. 별로 차이 안 나서 이게 고어헤드 경기를 더 신경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홈이라서 드벤테 승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배당이 떨어지니까 살짝 좀 불안하더라고요. 왜냐면 베시타스가 결국엔 거의 대부분 오버였어가지고 최근에 오버로 접근을 해야 되나. 왜냐면 트벤테도 홈에선 나름 득점력이 좋으니까. 뭐 최근에 유로파 2경기 득점이 없긴 하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땐 일단은 승 보지만 만약에 이게 다득점 무승부나 베시타스의 역배까지 보시는 분들은 아마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왜냐면 배당이 적어도 베시타스가 그래도 최근에 꾸준하게 골을 넣고 있어서 그리고 어쨌든 이기면 자력으로 남으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홈인 트벤테를 좀 더 봅니다. 배당도 더 괜찮고 원래 2배일 때가 가장 좋았었는데 떨어져가지고 마지막 이제 FCSB 스테아우 부크레슈티하고 맨유 경기인데 사실 맨유는 지금 리그 순위 봤을 때 힘들어요. 그냥 이제 강등 안 당하는 수준에서 멈춰야 그 순위 유지하는 게 가장 좋고 지금 승점 29점인데 뭐 본머스 7위하고도 승점이 11점 차이입니다. 8위 에스턴 빌라하고도 8점 차 거의 3경기 차이기 때문에 사실 그 유로파 챔스는 당연히 안 되고 유로파 뭐 이런 컨퍼런스 쪽도 빡세 보입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지금 순위가 엄청나게 좋죠. 4승 3무로 무패고. 그래서 유로파에서 차라리 이겨서 챔스 가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다음 경기 뭐 크리스탈전이 홈에서 있긴 하지만 8위 안에 드는 게 좋죠. 만약에 다른 팀들이 다 이기면서 진짜 재수없게 9위 되는 순간 물론 그럴 확률은 적긴 합니다. 왜냐면 그러려면 9위인 갈라타가 아약스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보데글림도 니스를 잡아야 되는 거. 근데 보데글림은 가능성이 있긴 해요. 풀젠은 물론 풀젠도 이기면은 승점이 같아지면서 득실 여부를 따져야 되긴 하지만 올림피아 코스도 있고 그래서 맨유 입장에서는 뭐 못 이기더라도 최소 비기긴 해야 된다. 그래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요거는 스테아우도 홈인점 그리고 홈에서 올림피아코스 그리고 이 카라바오 원정도 잡았기 때문에 맨유가 지난번 레인저스전도 아슬아슬하게 이겼고 항상 빅토리아 풀전전도 역전승을 했고 맨유는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를 좀 보도록 하겠다. 오늘 무 보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무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어제 무가 이제 다 생각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어제 그나마 배당 대비 좋았던 건 PSV 승 그리고 슈투트 오버 그리고 뭐 맨시티 마엔 그리고 또 뭐 있었지? 그 어디냐? 첫 경기 어디였죠? 그 언더. 그래서 오늘은 이미 뭐 분석을 끝내고 왔긴 했는데 자 추천 한 번씩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고배당 하나만 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보기는 여기서 끊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